안녕하세요. 비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었죠, 금요일날. 전날 나스닥이 마이너스 4% 정도 폭락한 다음날인데도, 오늘은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보다 우선 상승할 재생에너지 종목들과 왜 그 종목들이 우선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그린 뉴딜 펀드가 발표할 얘기들은 무엇이고, 뉴딜 펀드가 앞으로 주도 섹터를 결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제 수소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주가를 이제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다 아시는 종목들이죠. 이제 EM코리아, NK, 현대제철도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서 같이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수소 저장 장치, 일진다이아, 이지, 유니크, 세종검 이게 많죠. LG전자도 있고, SN모터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있고요. 한원시스템도 있고.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일부는 가고 있고 일부는 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근데 잠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라든가 의지를 확인하기 전에 재밌는 기사를 한번 보시죠. 왜 이마트가 전기차 인프라 시장에 뛰어든 것일까요? 재밌는 기사죠. 이마트는 내부적으로 이제 전국 90개 매장에 500기 이상의 선제 구축을 하겠다. 연속 충전기를 2200기 규모의 급속 충전소 구축 계획을 2022년까지 전 점포로 늘리겠다. 기아자동차하고 손을 잡고, 이제 이유는 간단하죠.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온라인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향후 사람이 오지 않으면 망하는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존의 마트에서 확장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기사는 이마트가 그냥 충전소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딜카와 소카, 특히 얘기해서 이제 공유 경기지죠. 카시어링. 이제 카시어링도 하고, 신차 시승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제 맞춤형 택시라든가 배송 물류까지, 그 다음에 고급 전기차를 렌터카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까지 연결을 해서 카시어링을 확대시킨다는 거죠.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이마트라는 거죠. 넘어가시죠. 대부분 이제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풍력 등이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왜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는지와 왜 다른 에너지들이 왜 상승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제가 볼 때 주가가 상승을 지속하려면 두 가지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실적이고 두 번째는 성장성인데, 그 성장성에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실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매출이 실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인 거죠. 2분기보다는 3분기,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의 크기가, 시장의 크기가 커진 만큼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인 거죠. 그냥 수소 모멘텀만으로 주가가 지속 상승할 수는 없죠.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테마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로 이제 내수는 박살이 났고,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 국가가 고민 중이고, 이제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은 해외 시장이 열려야 성장이 가능하고, 1차적으로 이제 폼을 연 건 코로나에도 2분기 유럽에서 전기차가 60% 성장하면서 실적과 성장성을 담보로 LG화학이라든가 2차전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현대차, 수차 등이 성장을 하려면 실적과 성장성을 담보로 해야 될 텐데, 상승세의 기본인 재생에너지 시장 중 하나인 수소차에 니콜라가 이제 현대차에 손을 내면서 이미 얘기해줬죠. 근데 하지만 수소차는 아직 생산 단계도 아니고 매출 단계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럼 잠깐 여기서 계획만큼 실천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EU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수출도 커진다는 의미이고, EU에 수출하는 제품이 2차 전지는 확실해졌으니까 수소차는 아직 수출이 미비하죠. 그럼에도 수소차에 대한 EU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의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코로나 팽창하던 2분기에 60% 성장했다는 의미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이 이제 코로나 부양책에 그린 수소 투자에 90억 유로를 포함시켰다. 그 중에 다른 분들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보다 그린 수소에 투자하겠다,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을 보조하겠다가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독일의 메르켈이 수소의 강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EU가 이제 해상풍력하고 수전해 설비 투자. 수전해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시죠. 해상풍력, 그 다음에 EU가 그린 수소를 육성산업으로 선택한 것은 일단은 본인들이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EU 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거죠. 이분들끼리 많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켰을 때 가장 시너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이 있는지 상관이 있는 내용인지 아닌 내용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EU가 성장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표준 모델은 맞죠. 근데 시장이 커지니까 수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수전해 설비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분들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EU 코로나 그린딜 세부 정책이죠. 아까 말씀드린 분들. 수소 인프라, 그 중에 이제 수소 인프라, 향후 10년 동안 공동자금도들과 100유로 이제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EIIB라는 건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본드라든가 이제 펀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성이 되는 것처럼 미국에도 이제 그린 본드 같은 경우가 이제 설립이 됐고, 이제 그분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분들의 국제기구가 일단 이제 시작을 했고, 기금이라든가 이제 국가라든가 이제 향후는 이제 기관이라든가 이런 투자자 업체들이 좀 변경이 됐죠. 어쨌든 이런 분들에서 수소 인프라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만들어지면서 고용과 창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만 하시고, 대한민국은 수소경제 로드맵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1차적으로 수차가 대형차에 이제 적합하다는 건 아시니까 현행 유가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고 있는 노선버스라든가 전세버스 이런 분들이 수차하고 가장 근접하죠. 이쪽에 2022년서부터 연료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수소차 충전. 근데 이제 수소차 충전소는 언제 만들어지냐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버스가 이렇게 들어서겠다는 걸 알겠는데,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서야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될 거니까. 수소 충전 사업 계획이 나왔죠. 권역망을 자 지금 현재 19년에는 86기인데 310기로 구축을 하겠다.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축이 되면 현대차도 날아가겠죠. 근데 힌트가 하나 나왔죠.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자,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나왔어요. 자,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이렇게 고성장을 한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해상풍력이 그린 뉴딜의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에 적합한 해상풍력이 얼마만큼의 파일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걸 거고, EU 그린 수소 대부분의 해상풍력과 연계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해상풍력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파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파이를 나눌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가 일단 1순위고, 그 파이가 크지 않다면 해외에 얼마만큼 수출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 포인트인 거죠. 그분들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미국도 북동부 연안에 해상풍력을 공격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대만, 일본, 베트남 다 동일하게. 자, 유럽은 그린 수소와 탄소 배출 문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해상풍력을 집중 육성한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북동부 연안 쪽에 해상풍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쪽에 일부 대한민국의 회사들이 이제 입점을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만 쪽에 해상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수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보고서 내용이 나왔어요. 미래차 산업도 글로벌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상하프론테크, 일진다이아 이렇게 주목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왜 안 가고 있죠? 현대차만 조금 상승을 하다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현대모비스 아직 안 가고 있고, 상하프론테크도 다른 쪽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먼저 움직였던 거죠. 일진다이아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종목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넘어가고, 재밌는 거는 이게 현대차의 이제 그 FCEV죠. 이제 퓨어셀 일렉트릭 비클이라 해가지고 이제 수소차인 거죠. 이 분대 출시 계획인데 2021년도에 없어요. 액션트를 수출을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아직 수연리 전지 트럭을 중국에서 선보일 예정이라는 정도만 나와 있는 거죠. 왜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을까요? 아직 시장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줘야 저도 수소차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분들을 누가 해줘야 되나요? 정부가 일반적으로
관련돼 있는 뭐 공공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상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력이 되고 그분들만큼의 수요가 창출이 돼야 일반 기업들이 출시를 하는 거죠. 반대로 중국 쪽이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인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분들을 좀 더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미국 쪽에 이 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당선이 이제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그린 사업은 현재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달라지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2025년까지는 현재의 매출이라든가 기조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더 빅뱅이 일어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오해하지 마시기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셰일오일 가스가 기반의 지지자들입니다. 원유 유가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하고 원유국 이제 사우디하고 원유 가격이 17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잖아요. 셰일 오일 가스 때문에 그랬었죠. 어쨌든 트럼프는 셰일 오일 기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기존의 계약대로 간다. 문제가 없다. 다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용이 달라진다. 그린 사업에 빅뱅이 올 것이다 정도인 거죠. 근데 다만 바이든이 이기려면 병합주인 세계주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전략이 능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 그렇게 굉장히 큰 이슈들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데, 수소 생산 방식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부생수소, 이 말씀을 알아두시죠. 부생수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전의 수소. 부생수소가 뭐냐면 일단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화석 연료죠. 이제 석유화학에서 만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해외 수입을 해오던가 원자력으로 만들든가 태양광 풍력으로 만들든가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나 석유화학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가장 가능 대안이 큰 거는 석유화학 쪽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가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효성이죠. 효성이 액화가스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이분들이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울산, 대산, 여수 석유화학 단지가 액화 공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전의 수소. 수전의 수소는 뭐냐면 태양광, 풍력, 수력. 이제 진정한 그 수소 생산 방식이고 친환경 방식이 이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만들려면 가장 좋은데 이걸 갖다가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부생수소에서 만들어진 석유화학에서 만들어진 것만큼의 전력을 만들기가 어렵죠. 자, 아까 말씀드린 국내 수소시장 19년 대산,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수소 생산 능력이 이 정도가 되는데, 왜 이쪽에 그 부분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 공급량의 70%는 부생수소, 수전에 해외 주입 조달할 건데, 이 부분들을 50%로 낮추겠다는 얘기인 거고, 나머지 수전에 풍력, 이제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분들 쪽에서 조달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 수소를. 이 부분들로 해서 어쨌든 이만큼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효성이 이제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를 만든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수소를 만들어야 이걸 갖다가 수소 충전소까지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데, 세계적인 화학기업 린데그룹과 3천억 투자해서 액화수소 생산, 운송, 충전시설, 운영까지 총라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자, 울산 용현에 13,000톤 액화수소 공장을 설립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분들이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성공을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소 경제가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가져갈 수가 있고 수출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끌고 온 거고요. 액화 수소 공급, 진짜 수소 공급을 120개에서 이제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수소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국내 수소 충전소 시장 점유율 마켓시어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딜까요? 이 회사가. 자, 1월 정부가 제시한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수소 충전소 1200개를 보급하겠다. 이러려면 충전소가 들어서야 되는 거죠.
수소충전소 부동의 1위, 저 국회 정부 청사까지 시공 맡긴 이곳은 어디인가요? 효성중공업이죠. 자, 지금 1차 급등을 하고 단 이틀 3일 만에 60%를 급등을 한 수소충전소 마켓시어 1위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 3월 말 기준에 수소차 충전소가 88개인데 그 중에 22개 정도로 마켓시어 1위를 하고 있고 310개, 660개, 1200개 늘린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비율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마켓시어를 1위 한다는 건 수소 충전소가 폭발되면 안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한 탱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1위 기업이랑 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래서 어찌됐든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효성에서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한 법인이고요. 전동기 중공업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건설 부분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수소 충전소죠. 가스 충전소죠. 수소 충전소의 핵심 체인을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충전소하고 ESS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소 충전을 했는데 이 수소 충전한 부분들을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저장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성중공업이 이제 2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 실적을 냈죠. 2분기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중공업이 이제 한전의 수주가 한 1120억을 했고 수소충전소가 109억이죠. 이제 수소충전소는 아직까지 적어요. 그 다음에 건설 이익이 괜찮다. 그 다음에 수소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폭발 위험에 대한 안정성의 트랙 레코드인데 기존 경험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인 거고. 중공업도 괜찮고 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용산의 효성 해리턴으로 이제 10월에 이제 준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도 재미있게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분들은 이제 중요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봤던 분들이 부채 비율인데 재무 건전성 분들하고 혹여 이제 이게 제 부채 비율이 늘어났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 얘기한 얘기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EPC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문제가 될까봐 갚긴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일단 제1금융권에서 빌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유상증자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2분기 턴어라운드 했다. 이런 분들인 거고, 근데 루마니아라든가 영국의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별로 이렇게 미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성장을 한다고 해서 효성중공업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ESS,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효성 그동안까지 건설 부분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중요한 거죠. 자, 주요국의 이제 수요 충전소 구축 현황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적죠. 이제 굉장히 적고 일본, 독일, 미국. 현실적으로 이제 더 늘어나야 될 계획은 맞는 거죠. 효성중공업이 건설 운영 충전소 현황입니다. 지금 5개를 건설 중이죠. 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늘려가겠죠. 정부의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죠. 재밌는 건 현대모비스가 아직까지 이렇게 충전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거죠. 자, 수차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풍력에 대한 이제 얘기도 간단하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풍력에 대한 분들을 이해하시려면 밸류체인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기업들이 있고, 자, 전기를 변환시켜서 쓰려면 어쨌든 한전이라든가 이런 전력 공급 업체가 있겠죠. 예, 지금 이제 글로벌한 전력 공급 업체인 거죠. 이제 수요는 기업체하고 이제 가정인 거죠. 근데 풍력 발전 단지가 개발이 일단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 이제 글로벌한 회사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거죠. 뭐 BP도 보이고 호라이즌도 보이고 뭐 어쨌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풍력 단지가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가 들어가겠죠. 발전기에 컨스트럭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이제 해놨냐면 지멘스라든가 이제 미츠비시라든가 베스타스라든가 다 아실 만한 분들의 브랜드인데 대한민국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있죠? 컨스트럭션에 있죠. 삼강 M&T가 있죠.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 부품이 뭐가 있을까요? ABB,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에는 CS 윈드가 있죠. 자, 유니스는 이제 풍력 터빈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풍력 터빈에 두 회사가 있죠. 두산중공업과 유니슨. 자, 유니슨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얘기인데,
이제 유닛은 이제 영덕의 이제 풍력발전소하고 강원도 풍력발전단지를 만든 경험이 있죠. 영광 백수의 풍력단지를 만든 경험이 있고 EPC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얘기인 거죠. 풍력 터빈만 만드는 게 아니라 풍력 터빈까지 이용해서 EPC, 즉 그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EPC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겠죠? 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유니슨이. 태양광이 뜬금없이 이제 이 사진을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태양광도 이제 좀 키우려고 많이 하는데, 태양광이 올 이제 홍수 때문에 이제 산악지대에서 좀 많이 무너졌죠. 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성공적인 사례도 말씀드리려고, 육상 기반이 아닌 해상 기반의 태양광 단지가 있어요. 충주, 청풍호라고 하죠. 제천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소양댐이라든가 전국댐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1차적으로는 뭐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왜 이제 태양광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사막지대도 많고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워낙 영토가 넓으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좁잖아요. 근데 태양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를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그린 뉴딜 펀드에서 이렇게 한국판 뉴딜 이제 K 뉴딜 지수 5종을 공개를 했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 그래서 이제 시총상이 이제 LG화학이나 삼성에스타,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바이오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헬치온, SK바이오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뉴딜 지수를 가져오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펀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표인 거죠. 이제 이 지수는 거래소에서 만들어 온 지수인 거죠. 넘어가시고.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얘기입니다. 수소 생산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화석 연료에서 일단은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유화학 설비의 부생수소에서 50% 정도는 지금 수소 생산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효성이 19%가 상승을 한 겁니다. 연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게 지금 바로 소모가 되는 게 아닌데 효성이 올라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19%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수존의 방법, 태양광, 풍력, 수력 이 방법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아까 긴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화석 연료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2번 수존의 방식을 유럽에서 채택을 하는 거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성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을 낼 만한 주식들이 먼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고 금요일날 급등했던 종목들입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회사는 맞아요. 근데 큐셀이라는 모듈 쪽의 1위 회사죠. 근데 폴리실리콘이라든가 그 전 단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중국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만 가지고 한화솔루션을 간다?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미국의 니콜라를 투자하면서 니콜라에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수소하고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죠.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잘 되면 인프라는 우리가 가져가는 걸로 하겠다. 즉 EPC 투자를 한 거죠. 인프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화솔루션이 급등을 한 거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올라간 게 한화솔루션 다음에 올라간 게 효성중공업이죠. 효성중공업을 보시면 굉장히 초기서부터 굉장히 급등하기 시작해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1차 조정을 하고 LG화학이라든가 삼성에스타의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다시 급등해서 지금 3일, 4일 만에 한 60% 상승을 했죠. 왜 성장을 했을까요? 일단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게 1순위고 인프라 구축이 되려면 수소 충전소가 들어서야 되니까 수소 충전소가 1위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진행돼야 될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를 저장 장치가 돼 있어야 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탑픽인데 지금 너무 많이 높이 올랐죠. 자, 월요일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다음은 LS 일렉트릭. 이제 LS 산전이었었죠. LS 산전도 ESS 업체입니다. 현대 일렉트릭도 ESS 업체고요. 자, 그 다음에 CS 윈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해상풍력타워 1위 업체입니다. 해상풍력타워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글로벌 해상풍력타워 1위라는 거는 결국은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해상풍력을 만들 때
이분들이 경쟁력을 가져가고 이분들의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성장성과 확장성이 가능한 거죠. 이미 베트남하고 대만에 수주가 있고 공장도 있는 상황인 거죠. 유럽이 공략될 건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지만 어찌됐든 CS 윈드 지금도 고점이죠. 자, CS 베어링. CS 베어링은 이제 베어링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베어링이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고급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 때문에 베어링 쪽의 탑 회사 스웨덴이나 이제 일본 회사들이 거의 점유하고 있죠. 유럽이나 일본 쪽. CS 윈드의 자회사인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글로벌 이제 EPC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제2의 이제 에너지 회사이기도 하고 GE의 수출 물량이 97%입니다. 그 다음에 GE 중에 베어링 부분에 40%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S 베어링이 그렇게 급등을 하는 거고요. 다만 한쪽 부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GE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찌됐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3강 M&T 해상풍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컨스트럭션 그분들의 하부 구조물의 시장 최대 강자입니다. 글로벌 1위인 해상풍력 개발업체인 오스터드라는 회사에서 이 3강 M&T를 1차적으로 수주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강 M&T가 수주를 받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재무제표만 보고 이런 회사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내수하고 해외 수출 비중이 40대 60인데 지금 이제 중국의 공장이 있고요. 한국의 공장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트럼프 때문에 수출이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트럼프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늘고 있어요. 39% 정도 신규 설비 증가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설비를 증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규 증설만큼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이건 뭐 대박인 거겠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제가 매수를 했고 현재 상한가 들어갔고 아마 내일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이 있는데 이제 후성은 이제 소재주죠. 이게 사실 첨가제 쪽의 소재 회사예요. 이제 그 다음에 원래 기본적인 거는 반도체 특수가스입니다. 이제 이쪽인데 중국 증설에 400톤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추가 600톤을 하고 있었고요. 중국 국내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특수가스가. 그래서 좋기는 한데 성장성이 이제 이게 담보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전해에게 첨가제로 이제 중국의 이제 증설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전기차 시장에 확대가 되고 의무 비율이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국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후성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반도체 특수가스에다가 이 부분들도 증설하고 있는데 배터리 전해까지 첨가제까지 증설을 한다. 후성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한 상태에서 증설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성장성이. 대신에 흑자 전환을 하고 계속 가고 있는 회사들은 유상증자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들은 중간중간 계속 과정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니슨, 풍력 터빈 업체는 두 군데 회사가 있어요. 이쪽에. 두산중공업하고 유니슨이 두 개 회사인데 나머지 회사는 다 망했고요. 실적 달성을 하고 살아나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은 제가 두산중공업 1편에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의 문제는 일단 이제 회사의 문제도 있지만 고용이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되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정부 육성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부, 수혜주로 이제 유니슨은 이미 살아났죠. 그 다음에 해외 수입을 하는 제품들은 고용 창출이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살릴 수 있다면 고용 창출도 가능하고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니슨이 급등을 한 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글로벌 이제 수소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갈 업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오늘의 결론 국가 정책에 맞서지 말고 편승하라입니다.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정부 보조금이고 하나는 인프라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죠. 원전 외교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 정도가 4개 정도가 될 듯한데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얘기는 국가가 확고하게 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하고 민간 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성공시키고 고용도 만들겠다라는 진행 의지를 천명한 거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인프라인 거죠. 현대차가 잘 가고 전기차가 활성화되려면 무조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게 있고 나설 수 없는 게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지. 이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펀드를 조성한다면 이제 기관들이 상품을 판매하게 될 텐데 대부분 유효 가치 편성될 것을 이제 거래소가 오픈을 한 거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장 인프라하고 실적이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 종목들은 일부는 매수를 했고 일부는 추가 하락 시 매수할 생각이고요. 인프라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향후 성장성은 이미 전 세계에 이제 탄소 제로를 공약을 했고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많은 에너지 중에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수소, 2차 전지, 풍력 중인데 2차 전지는 이미 기업 자체 경쟁력으로 상승한 종목들이에요. 전기차에 충전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되면 국내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겠죠. 근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현대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은 효성, 효성중공업, 풍력은 유니슨, 두산중공업, 삼강 M&T. 그 다음에 에너지 중에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 다음에 동국SNC, 후성 정도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부분들을 현대차보다 다른 종목들이 먼저 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한다면 다음 타겟은 이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높죠. 현대차도 급등을 할 거고 급등하면서 실적이 동반이 될 가능성이 높죠. 실적이 동반이 돼야 성장성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결론, 실적과 성장성인데 성장성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뒷받침되려면 거기에 맞는 턴어라운드가 되고 거기에 맞게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고 인프라 구축이 1순위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인프라에 맞는 회사가 2순위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가는 시점에 제품들이 필요하고 그 제품에 공급하는 부품 회사들이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제가 관심 있는 그린 뉴딜의 탑10 종목이었었고요. 이분들이 더 상승할지 더 하락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정을 보일지 내일 아마 그분들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